야생동물 수의사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가 보츠와나 야생지대에서 새벽녘에 들려오는 절박한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버려진 연구소 울타리에 붙어있는 2마리의 고아 사자 새끼를 발견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새끼 사자들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거대한 독일 셰퍼드 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가 목격한 다음 장면은 그녀가 알고 있던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었으며 종을 초월한 공감의 한계를 시험하는 구조 작전을 이끌게 되었다. 오카방고 델타 위의 아침, 안개가 두껍게 깔린 가운데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는 낡은 랜드로버를 몰아 6개월 전 작은 부족으로 폐쇄된 모레미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보츠와나 야생동물 긴급 대응팀의 책임 수의사인 엘레나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예를 들어 갇힌 안테로푸나 방향을 잃은 코끼리 새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가슴 아픈 장면은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 주변 울타리에 접근하자 마을 주민들의 우려의 원인이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10주도 안 된 2마리의 사자 새끼가 철망 울타리에 몸을 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은 피로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고 황금빛 털은 먼지와 말라붙은 눈물로 엉켜 있었으며 얇은 털 사이로 뼈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의 숨을 막힌 것은 그들의 명백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대상이었습니다. 울타리 너머 철망으로 분리된 단 몇 인치 너머의 거대한 독일 셰퍼드 개가 서 있었습니다. 개의 지능적인 갈색 눈은 새끼 사자들에게 깊은 걱정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강력한 몸은 울타리에 최대한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새끼 사자들이 울부짖자 개도 응답하듯 울부짖으며 무력한 고양이들을 철망 너머로 닿으려 애쓰며 짜증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엘레나는 엔진을 끄고 쌍안경을 잡으며 눈앞에 믿기 어려운 장면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독일 셰퍼드는 인간을 보호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도록 길러진 작업견이었다. 아프리카의 최상위 포식자의 새끼를 돌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개는 새끼들의 처지에 분명히 고통스러워하며 울타리 선을 따라 걸어다니며 경고보다는 격려의 소리처럼 들리는 부드러운 짖음을 가끔 내뱉었다. 새끼들은 개가 다가올 때마다 작은 발을 철망에 눌러대며 약한 울음소리가 거의 대화처럼 들렸다. 엘레나는 자연의 적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필요와 공감의 대화는 야생의 모든 법칙을 초월한 것이었다. 하지만 엘레나가 장면을 더 자세히 관찰하자 그녀의 경이로움은 급한 걱정으로 바뀌었다. 새끼 사자들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고 움푹 들어간 눈과 힘겨운 숨소리가 탈수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개입이 없으면 그들은 아마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셰퍼드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는 듯했고 눈앞에서 약해져가는 고양이들을 지켜보며 그의 불안은 점점 더 심해졌다. 엘레나는 라디오를 잡으며 자신이 전례 없는 상황을 보고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이 놀라운 종간 공감의 표현이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자비의 힘이 가장 불가능한 간극을 넘어 연결할 수 있음을 증명할지 결정할 것임을. 엘레나의 손이 떨리며 라디오를 눌렀다. 그녀의 눈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가슴 아픈 장면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기지, 모레미 기지의 로드리게스 박사입니다. 즉시 긴급 항공 이송이 필요합니다. 약 10주 된 사자 새끼 2마리가 탈수 상태로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노출과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이 위독합니다. 정적 속에서 응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엘레나. 어미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무리 동향은? 엘레나는 다음 말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들릴지 알며 말을 멈췄다. 어미나 무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은 고아로 보이며 그녀는 목을 삼켰다.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정용 독일 셰퍼드 개가 있습니다. 개는 기지 주변 울타리를 통해 새끼들에게 극도의 보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 길어 엘레나는 연결이 끊겼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상사인 제임스 M. 테무 박사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들려왔다. 엘레나, 독일 셰퍼드 개가 사자 새끼들을 지키고 있다고 했나요? 네.
그 개는 떠돌이 개로 보이며 방송국이 폐쇄될 때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행동과 일치하는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그의 존재에 반응해 안정을 찾는 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엘레나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가디언이라고 이름 지은 독일 셰퍼드가 울타리 야니오 급히 순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걸음마다 그는 멈춰서 매실을 통해 두 새끼 중 약한 쪽,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암컷 새끼에게 코를 밀어넣었다. 새끼는 작은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애썼지만 절박한 울음소리는 시도할 때마다 점점 약해졌다. 가디언은 여기서 며칠, 아마도 몇 주 동안 있었을 거예요. 엘레나가 보고하며 개의 마른 몸과 끝없는 순찰로 인해 흙에 만들어진 다른 길을 지적했다. 그 주변에 음식의 흔적이 있어요. 울타리를 통해 새끼들에게 남은 음식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둘 다 위중한 상태예요. 더 강한 새끼, 여동생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있는 수컷은 수호견이 서 있는 울타리 쪽으로 작은 발을 밀어붙였다. 독일 셰퍼드는 즉시 철망에 혀를 대며 새끼의 발을 핥는 것처럼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다. 엘레나의 가슴이 조여졌다. 장벽을 통해 사자, 새끼들에게 모성애를 베풀려는 개의 모습은 종의 행동 규칙을 초월한 본능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엠테무 박사의 목소리가 급히 들려왔다. 엘레나 헬리콥터를 출동시켰지만 최소 40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새끼들은 그 시간까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즉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엘레나는 상황을 분석하며 연구시설을 살펴보았다. 연구시설은 8피트 높이의 철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날카로운 철사가 감겨 있었다. 이 울타리는 위험한 야생 동물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지 죽어가는 새끼 사자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가디언은 분명히 시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지만 새끼 사자들은 너무 어리고 약해 기어오르거나 파고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장벽에 갇혀 있었다. 가디언이 시설 안에 있습니다. 엘레나가 관찰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동쪽 게이트 아래 땅이 침식되어 틈이 생겼어요. 그는 들어오고 나갈 수 있지만 새끼들은 경계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가 게이트에 접근하자 가디언의 행동이 급변했다. 거대한 개는 엘레나와 새끼들 사이에 위치하며 털이 살짝 곤두섰다. 하지만 그의 으르렁거림에는 진정한 위협이 없었다. 그것은 보호자가 낯선 이에게 의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고였지 공격적인 동물의 위협이 아니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울타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 천천히 친구,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운 동물들과 수년간 일해온 이의 차분한 권위감을 담고 있었고 가디언은 그 톤을 알아챈 듯했다. 그의 털은 내려갔지만 자세는 여전히 보호적이었다. 약한 새끼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울타리에 몸을 늘어뜨렸다. 가디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가슴 아팠다. 그는 절박한 절규를 내지르며 울타리를 발로 긁고 엘레나와 죽어가는 새끼 사이를 번갈아 보며 그녀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듯했다. 기지 암컷 새끼가 위독합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엘레나는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랜드로버에서 응급수의학 키트와 볼트 커터를 꺼내 들었다. 매 순간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게이트에 접근하자 가디언은 그녀의 의도를 이해한 듯했다. 길을 막지 않고 새끼들 쪽으로 이동해 암컷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다. 마치 순수한 의지로 그녀를 의식 있게 유지하려는 듯했다. 그 행동에 담긴 신뢰, 보호견이 자신의 보호 대상에게 낯선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 엘레나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녀는 볼트 커터로 게이트의 잠금 장치를 공격했다.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복합시설 전체에 울려 퍼지며 기적이나 비극 중 하나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가디언은 그녀의 작업을 집중해서 지켜보며 지능적인 눈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잠금 장치가 마침내 열리고 엘레나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독일 셰퍼드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그는 즉시 옆으로 물러섰지만 엘레나와 경계선을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수호자처럼 새끼들을 보호하는 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다른 위협으로부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엘레나가 의식을 잃은 암컷 새끼 옆에 무릎을 꿇자 가디언은
그녀가 그의 따뜻한 숨결을 목에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들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 것이다. 그들을 실패시키면 너는 내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엘레나의 수의사 훈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달된 효율성으로 암컷 새끼의 상태를 평가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경계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얕았다. 탈수증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잇몸은 창백하고 끈적거렸고 눈은 눈동자가 움푹 들어갔다. 엘레나는 새끼가 장기 기능이 회복 불가능해지기까지 약 20분 정도 남았다고 추정했다. 가디언, 진정해 주세요.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맥 주사관을 준비하며 속삭였다. 독일 셰퍼드는 수컷 새끼를 보호적으로 감싸며 엘레나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의 지능은 놀라웠다. 그는 암컷이 더 급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인간 낯선 이에게 그녀의 치료를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첫 번째 과제는 탈수된 새끼의 정맥을 찾는 것이었다. 엘레나는 작은 앞다리를 따라 부드럽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찾았다. 가디언은 부드럽게 울부짖으며 거대한 머리를 엘레나의 손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떠받치듯 하며 수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듯했다. 힘내 사랑하는 아이야. 엘레나는 의식 잃은 새끼에게 속삭이며 마침내 적합한 정맥을 찾아냈다. 바늘이 정맥에 들어갔고 소금물이 작은 몸속으로 흐르기 시작하자 엘레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몇 분 만에 정맥 주사가 고정되었고 체액이 새끼의 몸속을 흐르기 시작하며 탈수 회복의 섬세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암컷이 첫 번째 회복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호흡이 약간 깊어지기 시작했을 때 엘레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처음에는 여동생보다 더 강했던 수컷 새끼가 심각한 고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몸이 건조한 구토로 경련을 일으키며 입 주변에 거품이 생겼습니다. 엘레나는 증상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중독, 아마도 가디언이 울타리를 통해 가져온 오염된 고기를 먹은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디언은 수컷 새끼의 경련을 목격하며 불안감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급히 왔다 갔다 하며 울음소리가 고통의 날카로운 짖음으로 변했습니다. 엘레나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이며 가디언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제공한 음식이 오히려 그중 한 마리를 중독시킨 것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야. 엘레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두 번째 정맥 주사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수컷 새끼의 체내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 활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네가 도움을 기다릴 때까지 그들을 살려두었어. 그게 중요해. 가디언은 그녀의 톤은 이해했지만 말은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수컷 새끼 곁에 누워 거대한 몸으로 열을 전달하며 엘레나가 중독을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켜보았다. 독일 셰퍼드의 혀가 새끼의 입술에서 거품을 부드럽게 핥아내는 모습은 너무도 다정해 엘레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라디오에서 듀크터 M. 템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레나, 헬리콥터 도착 예상시간 12분. 환자의 상태는 어때요? 암컷은 수액 치료에 반응하고 있지만 수컷은 독성 물질을 섭취했습니다. 활성탄과 지원 치료를 진행 중이지만 엘레나의 목소리가 끊겼다. 수컷 새끼의 경련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가디언이 며칠 동안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썩은 고기나 농약이 들어간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대화를 이해한 듯 가디언은 엘레나에게 다가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행동을 했다. 거대한 개는 입으로 썩은 고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 엘레나의 발 앞에 떨어뜨렸다. 그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용서를 구하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엘레나는 가디언의 머리를 살짝 만지며 속삭인 후 경련을 일으키는 새끼에게 시선을 돌렸다. 활성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지만 수컷의 작은 몸은 엘레나의 치료와 체내를 흐르는 독소 사이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암컷 새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엘레나가 도착한 후 처음으로 눈을 깜빡였다. 가디언은 즉시 변화를 알아차리고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작은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새끼가 그의 관심에 응답해내는 약한 울음소리는 엘레나가 그날 들은 가장 달콤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승리는 수컷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가려졌다. 그의 격려는 멈췄지만 숨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엘레나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준비했다. 이는 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심장을 완전히 멈출 수도 있는 절박한 조치였다. 가디언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두 새끼에게 열을 전달하며 눈은 엘레나의 얼굴에 고정된 채로 그녀의 전문적인 판단을 읽는 듯했다. 엘레나가 주사기를 망설이자 가디언은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행동은 필요한 일을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지만 엘레나는 여전히 고급 의료 지원까지 몇 분이나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컷 새끼의 생사는 그녀의 다음 결정에 달려 있었다. 위험한 에피네프린 주사를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엘레나가 주사기를 들어 올리자 가디언은 더 가까이 다가와 따뜻한 옆구리를 엘레나의 등에 밀착시켰다. 이는 도덕적 지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수의사와 독일 셰퍼드는 모두 사랑하게 된 사자 새끼의 생명을 위해 싸우기 위해 준비했다. 한쪽은 절박한 돌봄의 날들을 통해, 다른 한쪽은 강렬한 의료 개입의 순간들을 통해. 주사는 그를 구할 수도 있고 그의 고통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손가락이 주사기 바늘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녀는 이 순간 인간 의학과 개에 대한 충성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단지 두 존재만이 그들 사이에서 떨고 있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의를 다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손이 굳어지며 결과에 관계없이 그녀의 꿈을 괴롭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디언 그를 단단히 잡아라 라고 속삭였지만 개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디언은 정확히 필요한 것을 감지한 듯 경련을 일으키는 새끼 사자의 양쪽에 거대한 발을 부드럽게 위치시켜 따뜻한 안정된 보호막을 만들어 작은 사자를 안전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가 매끄럽게 들어갔고 공포스러운 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컷 새끼 사자의 숨결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가디언의 보호하는 발 사이에서 작은 몸은 움직이지 않고 두려울 정도로 취약했다. 엘레나는 초를 세며 만약 그녀의 도박이 실패한다면 이 헌신적인 개가 절박하게 구하려 했던 새끼 중 하나를 잃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마치 느린 동작으로 펼쳐지는 기적처럼 새끼의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가슴이 점점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약한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가디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가슴 아팠다. 그는 새끼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고 엘레나가 도착한 후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래 사랑하는 아이야.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두 새끼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속삭였다. 암컷은 정맥 주사 치료를 받으며 분마다 강해지고 있었고 수컷은 독성 쇼크의 펜유엔에서 싸우고 있었다. 모든 확률을 거스르며 두 새끼 모두 안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예상치 못한 소리에 방해받았습니다. 디젤 엔진의 깊은 울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복합시설로 달려오는 먼지 투성이 픽업 트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차량을 알아차리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량은 마커스 펜터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가축 농장으로 포식제에 대한 깊은 증오와 가축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먼저 쏘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가디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털이 완전히 세워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위험한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엘레나에게 준 부드러운 경고가 아니라 죽기까지 싸울 준비가 된 개의 소리였다. 그는 접근하는 트럭과 새끼들 사이에 단단히 서서 거대한 몸에서 치명적인 의도를 뿜어냈다. 엘레나의 라디오에서 엠테무의 긴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엘레나, 당신의 위치로 접근 중인 미확인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트럭 적재함에 소총 거리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엘레나의 피가 얼어붙었다. 마커스 벤터는 인간 거주지 근처에서 발견된 어떤 포식자도 사냥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고
고아 새끼들은 그의 왜곡된 해충 퇴치 관념에 따라 쉬운 표적이 될 것이었다. 기지 마커스 벤터입니다. 엘레나가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는 무장했으며 사자를 발견하면 즉시 쏜 전력이 있습니다. 가디언은 새로운 위협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듯했다. 그는 새끼들을 울타리 선으로 가까이 이동시키며 자신의 몸으로 다가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했다. 그의 지능은 놀라웠다. 그는 상황을 평가하고 최대 방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배치했다. 트럭이 복합시설 게이트 밖에서 급정지했고 마커스 벤터가 고성능 소총을 손에 든 채 내려왔다. 그는 50대 후반의 늙은 남자로 야생동물을 자신의 번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여겨온 세월로 인해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즉시 사자 새끼들에게 고정되었고 엘레나는 그가 무기를 더 단단히 쥐는 것을 보았다. 로드리게스 박사, 벤터가 아프리칸스 억양으로 경멸을 담아 외쳤다. 그 새끼들에서 떨어져라. 그들은 위험한 포식자이며 그들이 자라서 내 소를 죽이기 전에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여기 왔다. 마커스, 이 새끼들은 고아로 태어난 지 겨우 10주일 된 새끼들입니다. 엘레나가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대답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제 의료 감독하에 있습니다. 벤터의 웃음은 거칠고 경멸적이었다. 새끼 사자는 성장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의사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해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는 총을 들어올리며 흔들리는 다리로 일어나기 시작한 암컷 새끼 사자를 겨누었다. 가디언의 반응은 빠르고 단호했다. 독일 셰퍼드인 가디언은 벤터의 사격 경로에 직접 몸을 던져 새끼 사자들을 완전히 막았다. 그의 자세는 분명했다. 사자들에게 다가가려면 벤터는 먼저 그를 쏘아야 했다. 그 잡종개는 광견병에 걸렸나 보군. 벤터가 가디언을 향해 조준을 조정하며 으르렁거렸다. 개가 사자를 보호하냐? 먼저 그 개를 처리한 다음 사자들과 맞서겠다. 엘레나는 상황의 끔찍함을 깨달으며 심장이 흉고를 두드렸다. 소일간 2마리의 죽어가는 사자 새끼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가디언은 이제 인간들의 잔혹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다. 자연의 어머니보다 더 큰 부모의 사랑을 보여준 그 개는 생물학적 경계를 초월한 사랑의 순교자가 되려 하고 있었다. 마커스, 절대 안 돼. 엘레나가 경고하며 라이플과 가디언 사이에 몸을 던졌다. 그 개는 이 새끼들을 며칠 동안 돌봤어. 너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머리 위에서 점점 더 커졌지만 엘레나는 구조대가 아직 몇 분이나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먼지로 가득 찬 복합시설에서 자연을 초월한 종간 사랑의 증거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비와 폭력이 아프리카 야생의 심장에서 결국 승리를 거둘지 결정할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커스, 무기를 내려라. 엘레나가 명령했다. 그녀의 수의사로서의 권위는 긴장감을 칼날처럼 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순간 벤터의 눈동자에 차가운 결의가 번쩍였다. 죽이는 것이 단순히 정당화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스스로 설득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가디언은 보호 자세를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지능적인 갈색 눈동자는 가슴을 향해 겨누어진 소총 총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뒤에서 2 사자 새끼가 부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목소리는 다가오는 헬리콥터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정맥 주사로 힘을 얻은 암컷 새끼는 불안정한 다리로 일어나려고 했으며 가디언의 거대한 몸통에서 따뜻함과 안전을 찾으려 했습니다. 닥터, 그 개가 미쳤어요. 벤터가 이빨을 갈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반가소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연의 동물은 자신의 먹이를 보호하지 않아. 그 개는 광견병에 걸렸고 위험해. 그 미래의 소 살인자들과 함께 처치해야 해. 하지만 엘레나는 절박한 희망으로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가디언의 자세는 보호적이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의 털은 세워져 있었지만 귀는 앞으로 향했고 꼬리는 뻣뻣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이는 가족을 지키는 개의 자세였지 적을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위치 선정이 본능적이지 않고 전략적이었다. 가디언은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벤터의 명확한 사격을 차단하는 각도로
자신을 배치했다. 이는 기본적인 동물 행동을 넘어선 전술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커스, 저를 봐요. 엘레나가 급히 말하며 가디언을 가리켰다. 정말 봐요. 그건 광견병이나 광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능이에요. 그 개는 이 새끼들을 며칠 동안 살아있게 유지해왔어요. 음식을 가져오고 다른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왔죠. 그는 대부분의 인간보다 더 많은 부모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헬리콥터의 로터가 머리 위에서 굉음을 내며 회전하며 안전한 착륙 장소를 찾고 있었다. 엘레나는 라디오를 통해 닥터 M. 템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들려왔다. 엘레나, 지상에 무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즉시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엘레나가 대답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독에 중독되어 약해진 수컷 새끼는 보호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디언의 발 쪽으로 기어갔다. 작은 발이 흙을 긁으며 앞으로 기어가는 동안 부드럽게 울며 위로를 구했다. 가디언은 즉시 거대한 머리를 낮추고 새끼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으며 그들에게 겨누어진 소총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벤터의 결의는 그 따뜻한 상호작용을 목격하며 순간 흔들렸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확신에 차 있었다. 동정심도 자연스럽지 않아.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서며 대답했다. 종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도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의 적으로 여겨지는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개도 자연스럽지 않아. 하지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마커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적 같은 것을 파괴할 것인가? 가디언은 긴장감의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그는 코로 수컷 새끼를 살짝 밀어내며 작은 사자가 여동생 쪽으로 다가오도록 격려했다. 그 다음 엘레나를 숨 막히게 만드는 동작으로 가디언은 천천히 땅에 엎드렸고 두 새끼를 보호하는 원을 그리며 몸을 감싸며 벤터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것은 취약한 자세였다. 벤터가 총을 쏘면 가디언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엘레나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상징성은 현장에 있던 누구도 놓치지 않았다. 인간을 위해 세대를 거쳐 길러진 독일 셰퍼드가 인간 위협으로부터 사자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다. 그의 충성은 종을 초월해 자신의 종족에 대한 복종에서 가족으로 삼은 생물들에 대한 헌신으로 변모했다. 30초 엘레나 엠템부 박사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갈라졌다. 우리는 곧 도착합니다. 벤터는 전파를 듣고 소총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엘레나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이며 그가 구조대가 개입하기 전에 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왜곡된 논리에서 문제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공식적인 간섭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마커스, 이러지 마. 엘레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갔다. 이 새끼들은 보호구역으로 옮겨질 거야. 그들은 내 가축을 위협하지 않을 거야. 가디언이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었어. 그 선물을 파괴하지 마. 하지만 벤터의 얼굴은 최종적인 결의로 굳어졌다. 닥터, 물러서세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조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심장이 멈췄다. 가디언은 새끼들 주변에 몸을 감은 채 눈을 감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가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찾은 독일 셰퍼드는 경계 없는 사랑 위해 생명을 바치려 했다. 소총의 총소리가 헬리콥터 로터의 굉음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엘레나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소리쳤고 인간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생명을 앗아갔는지 기다렸다. 하지만 총영이가 사라지고 에코가 사라지자 마커스 벤터가 용기, 사랑, 그리고 가장 불가능한 동반자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유대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장면이 드러났다. 연기가 흩어지는 사이 엘레나는 가디언이 두 사자 새끼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거대한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상처 하나 없었다. 총알은 그의 머리에서 몇 인치 떨어진 땅에 맞았고 먼지와 자갈이 튀어 올랐다. 하지만 가디언은 움직이지 않았다. 죽음의 소리가 귀를 스쳐 지나가도 그는 보호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 벤터는 총이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는 손에 총을 든 채 얼어붙어 서 있었다. 자신의 가까스로 피한 죽음에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엘레나는 희망의 물결이 밀려오며 그의 조준이 의도적으로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순간 무언가가 그의 손을 멈추게 하여 이 충성스러운 수호자에게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 나는 할 수 없었다. 벤터는 가디언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가 그 새끼 사자들을 바라보는 방식, 마치 자신의 자식들처럼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헬리콥터가 50m 떨어진 곳에 착륙하며 로터가 먼지와 소리의 회오리를 일으켰다. 닥터 엠템부와 응급팀은 의료 장비와 진정총을 들고 뛰어내렸지만 눈앞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접근 속도를 늦췄다. 독일 셰퍼드가 2마리의 사자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무장한 농부. 가디언은 구조팀이 접근하자 머리를 들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의도적이었다. 그는 새로운 도착자들이 위협이 아닌 동맹임을 이해한 듯했지만 보호 본능은 여전히 예리했다. 수컷 새끼는 가디언의 가슴에 안겨서 대리 아버지의 안정된 심장 박동에서 힘과 온기를 얻고 있었고, 암컷 새끼는 그의 옆구리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으며 숨소리는 이제 안정적이고 강해졌습니다. 천주님, 닥터 엠템부는 엘레나의 위치로 다가오며 숨을 삼켰습니다. 동물 행동을 30년 동안 연구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극에는 최상위 포식자의 새끼들과 완전한 부모-자식 유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새끼들의 의료 상태를 팀에 신속히 보고하며 가디언의 반응을 주시했다. 독일 셰퍼드는 수의사팀이 새끼들을 검사하도록 허용했지만 엘레나가 가까이 머물러 그를 볼 수 있을 때만이었다. 그의 신뢰는 그녀에게까지 미쳤지만 이 새로운 인간들은 그들의 수용을 점차적으로 얻어야 했다. 마커스 벤터는 총을 완전히 내리며 굳은 표정이 풀어지며 구조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닥터, 그는 엘레나에게 감정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식자를 죽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그 새끼들을 자신의 피와 같은 것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엘레나가 말하며 엠테무가 수컷 새끼를 검사하는 동안 암컷 새끼의 정맥 주사를 모니터링했다. 가디언은 이 새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본능이나 훈련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무력한 아기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벤터의 변화는 눈에 띄고 깊었다. 폭력을 행사하려 왔던 남자는 이제 수호자가 각 새끼를 차례로 부드럽게 핥는 모습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거대한 꼬리가 그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며 살짝 흔들렸다. 암컷 새끼가 휘청거리는 다리로 서자 수호자의 기쁨은 분명했다. 그들의 생존에 대한 순수한 감정적 투자를 보여주는 깊은 울음소리였다. 엠테무 박사는 두 새끼의 검진을 마치고 엘레나에게 전문적인 존경의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당신의 현장 치료가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즉각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2마리 모두 1시간 이내에 죽었을 것입니다. 수컷의 독소 수치는 거의 치명적이었고 암컷의 탈수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가디언이 도움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엘레나가 독일 셰퍼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그들의 생명선이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누군가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가디언은 칭찬을 이해한 듯 엘레나의 손에 코를 밀어붙이며 종의 경계를 초월한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 후 그는 다시 새끼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두 새끼는 모두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컷은 가디언의 꼬리를 향해 장난스럽게 뛰어 올라가려 했고 암컷은 그의 인내로운 귀에 작은 포효를 연습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벤터가 조용히 물었고 엘레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듣고 놀랐다. 딕터 엠템부는 가디언이 입양한 새끼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은 그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새끼들을 야생동물 보호소로 옮기고 개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유대 관계가 전례 없는 성격이고 새끼들이 보호자에게 보이는 애착을 고려할 때 그는 수컷 새끼가 가디언의 등에 올라타 어깨뼈 사이에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다. 작은 사자 왕이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가디언의 인내는 무한했으며 새끼의 장난스러운 탐험을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허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시켰다. 일부 프로토콜을 재작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닥터 엠템부는 미소를 지으며 결론지었다. 이 가족은 이미 자연의 모든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법도 경계 없는 사랑의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레나는 가디언이 울타리 너머에서 본 것과 같은 부드러운 애정으로 암컷 새끼를 핥아주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새끼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개,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의 사랑을 목격하며 변한 인간 마음까지. 하지만 구조팀이 이 예상치 못한 가족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엘레나는 가장 큰 도전이 아직 남아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가는 세상은 독일 셰퍼드 아버지가 사자 새끼를 키우는 것을 준비되지 않았고, 그들이 함께할 미래에 대한 결정은 가족, 자연, 사랑의 경계에 대한 모든 가정들을 시험할 것이다. 3주 후 엘레나는 마운 야생동물 보호소의 격리시설 밖에서 불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었다. 강화된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가디언이 임시 우리 안에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자 새끼들과 그를 분리하는 콘크리트 벽은 바다처럼 느껴졌다. 독일 셰퍼드의 고통은 팔파블레했다.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잠을 잘 자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새끼들과 분리된 벽에 몸을 밀착시킨 채 보냈다. 보호구역의 디렉터인 사라 쿠말로 박사가 엘레나와 함께 관찰 참가에 합류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새끼 사자들은 신체적으로는 잘 자라고 있지만 행동이 점점 더 우려스럽습니다. 직원들과 상호작용을 거부하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며 가디언의 냄새가 가장 강한 벽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울며 보내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두 번째 창문을 통해 깨끗한 의료시설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두 사자 새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전문적인 돌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수컷은 이제 강하고 건강해졌지만 가디언이 있을 때 그를 정의하던 장난스러운 빛을 잃었습니다. 암컷은 죽음 직전의 경험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완벽한 신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로 죽어가고 있어요. 엘레나가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영혼을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3주는 관료주의의 악몽이었다. 야생동물 규정은 감정적 유대 관계와 무관하게 가축과 야생 포식자를 분리하도록 요구했다. 가디언은 새끼들의 야생 발달에 오염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사자들은 가축인 개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었다. 상담한 모든 전문가와 검토한 모든 규정은 같은 결론을 가리켰다. 자연의 법칙을 어긴 이 가족은 문명의 구조화된 세계에서 함께 머물 수 없었다. 쿠말로 박사는 태블릿의 가디언의 의료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스트레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개들과 만나게 하고 훈련을 시키며 치료 전문가까지 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새끼 사자들과 재회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엘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요한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들을 분리시켜두는 것은 그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유리 너머로 엘레나는 가디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코를 벽에 대는 것을 지켜봤다. 두꺼운 장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사자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디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엘레나가 첫 만남 때 들었던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아이들을 위로하려 했다. 정부 검사관이 내일 도착합니다. 쿠마로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연구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새끼 사자들은 남아프리카의 번식 프로그램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고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엘레나는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가디언은 포식자와의 유대관계로 인해 행동장애로 판정되어 입양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사랑보다 수능을 중시하는 시스템에서 그가 새끼들에게 바친 헌신은 그를 결함 있는 존재, 위험한 존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로 낙인 찍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요. 엘레나가 절박하게 말했다. 연구 신청서는요? 김한희 박사의 팀은 전례 없는 종간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일반 프로토콜을 넘어선 가치가 있을 거예요. 쿠말로 박사의 표정이 동정심으로 부드러워졌다. 엘레나 김한희 박사의 보고서를 읽었어요. 과학적 함의는 혁명적이에요. 하지만 검사관은 연구자가 아니에요. 규정을 따르는 관료일 뿐 기적을 따르지 않죠. 그날 저녁, 엘레나는 사무실에 앉아 가디언과 새끼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선례, 모든 보존 예외 사항, 모든 가능한 허점을 검토했다.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그녀의 전화가 진동하며 마커스 벤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닥터, 그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개는 제 포식자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엘레나는 그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가디언을 거의 죽일 뻔한 남자가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된 것이다. 벤터는 농민 커뮤니티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표준 야생동물 프로토콜의 예외를 요구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점점 커지는 지지 네트워크조차 수십 년간의 엄격한 규정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었다. 자정 엘레나는 가디언의 가족을 구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끝낼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김한희 박사의 번호를 눌렀다. 절박한 상황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한희 박사님, 엘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모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가디언과 새끼 사자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사자 보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요. 만약 가디언의 영향력이 그들을 더 나쁜 사자가 아닌 더 나은 사자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요. 전화 너머의 침묵이 길어져 엘레나는 연결이 끊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내 김한희 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지만 흥미로운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엘레나? 현장 연구입니다. 그들을 함께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며 사랑이 그들의 야생 본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디언이 이 새끼 사자들이 자연 서식지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도메스티케이션이나 컨타미네이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엘레나는 숨을 죽였다. 자신이 시도된 적 없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안 카메라에 가디언이 벽 앞에서 계속 경계를 서고 새끼들이 사라진 아버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전통적인 지혜가 모두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사랑은 프로토콜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maybe, just maybe, 가디언의 불가능한 가족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을지도 몰랐다. 마음의 선택이 인간의 규칙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김한희 박사의 답변은 마치 영원히 느껴지는 고민 끝에 나왔다. 엘레나, 당신이 제안한 것은 과학적으로 전례가 없고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의 직업적 미래와 그들의 신체적 안전 모두에 위협이 됩니다. 이 실험이 실패할 경우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요? 엘레나는 관찰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가디언이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가장 큰 벽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한희 박사, 그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잃게 될 거예요. 적어도 이 방법이라면 사랑이 그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다음 아침 엄격한 관료로 알려진 제임스 모리슨 경감이 도착했다. 그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명성은 폭풍구름처럼 그를 앞질러 왔다. 엘레나는 보호소 입구에서 그를 맞이했다. 땀으로 젖은 손에 발표 자료를 쥐고 있었고 다음 1시간이 가디언의 가족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뛰고 있었다. 로드리게스 박사, 모리슨이 단호하게 말하며 클립보드를 확인했다. 여기 포식자 격리 프로토콜에 일부 위반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식자 새끼들과 부적절하게 결합된 가정용 개가 있습니다. 모리슨 경감님,
엘레나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이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발견 사항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결합이 아닙니다. 보존 분야에서 유익한 종간 관계를 연구할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모리슨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엘레나가 그를 관찰 구역으로 안내하자 가디언이 벽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새끼들의 응답 소리를 듣자 그의 관료적인 태도가 살짝 흔들렸다. 동물들이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클립보드에 기록하며 관찰했다. 그들은 슬픔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레나가 정정했다. 검사관님, 이 동물들은 단순히 우연히 만난 무작위 개체들이 아닙니다. 이 독일 셰퍼드는 이 새끼들에게 종간 입양 사례에서 기록된 어떤 경우보다도 더 깊은 부모적 돌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향이 그들의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엘레나는 태블릿을 꺼내 새끼들의 구조 장면을 보여주었다. 가디언이 위험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도록 가르쳤는지 보세요. 그가 보호 자세, 자원 지키기, 심지어 기본 사냥 자세까지 보여주는 걸 보세요. 새끼들은 자신의 종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광범위한 지도를 통해 습득하는 행동을 그로부터 배웠습니다. 모리슨은 평가 양식 위에 펜을 떠받치며 영상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당신은 개가 야생 포식자 새끼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저는 사랑이 보편적인 교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엘레나가 대답했다. 가디언의 보호 본능은 이 새끼들이 없었더라면 죽었을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야생 본성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 것입니다. 쿠말로 박사가 두 사람에게 합류하며 행동평가로 가득 찬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검사관님, 저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3주간 기록해왔습니다. 새끼들의 인지 발달은 놀랍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앞선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인식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디언의 지속적인 정신적 자극이 신경학적 발달을 가속화시켰다고 믿습니다. 모리슨은 클립보드를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로드리게스 박사, 당신의 발달 가속화 이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규정은 좋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야생 동물은 야생 공간에, 가축은 가축 공간에 속합니다. 이 가족 단위를 유지하는 것의 위험은 엄청납니다. 엘레나는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검사관님, 만약 그 위험을 자연 서식지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면요? 포획 상태가 아닌 그들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된 야생 환경에서 말이죠. 당신은 최상위 포식자 새끼들을 가축화된 개와 함께 야생에 방사하자는 말을 하고 있군요. 모리슨이 천천히 말했다. 법적 책임 문제만으로도 보존의 의미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엘레나가 전문적인 절제를 깨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검사관님, 야생동물 개체수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율을 향상시키거나 사냥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관계 또는 포식자 커뮤니티 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관계를 발견했다면 이를 연구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관찰창을 통해 그들은 가디언이 갑자기 경계 상태로 변하며 귀를 세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몇 순간 후 두 새끼 모두 흥분해서 울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물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감정 상태를 동기화시켰다. 표준 행동학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연결이었다. 모리슨은 동기화된 행동을 목격하고 필기하는 것을 멈췄다. 그렇게 오래 했나요? 그들을 분리시킨 날부터입니다. 쿠말로 박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장벽을 넘어 거리를 초월해 심지어 의료 절차로 진정된 상태에서도 감정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경학적 연결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엘레나는 모리슨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기회를 잡았다. 검사관님, 우리는 규정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도전하는 관계를 고려한 프로토콜을요. 모리슨은 서류, 동물, 엘레나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로드리게스 박사, 이 현장 연구를 승인하려면 보증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수의사 감독, GPS 추적, 사전 결정된 안전 프로토콜, 평가를 위한 명확한 일정.
가축이 포식자의 야생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징후가 나타나면 실험은 즉시 중단됩니다. 엘레나의 마음은 들떴지만 그녀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조건은 절대적으로 수용 가능합니다, 검사관님. 모리슨이 예비 승인 서류를 서명하는 동안 엘레나는 그들이 단순히 유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적응과 생존을 위한 자연의 가장 강력한 힘일 수 있다는 인정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디언의 불가능한 가족은 규칙서보다 마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 생물학적 관계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2달 후 엘레나는 모래미 게임 보호구의 실험 연구 구역을 내려다보는 바위 고지에 서서 고성능 쌍안경으로 가디언과 이제 4달 된 새끼들이 진정한 자유의 첫 맛을 함께 탐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재회는 엘레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었다. 수송 케이지가 열리고 가족이 수주 만에 서로를 마주쳤을 때 가디언의 기쁨은 너무도 깊어 야생동물 기술자들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아프리카 야생에서 함께 탐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엘레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역동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었는지 놀라워했다. 가디언은 앞장서서 위협을 탐색하며 달렸고 새끼들은 보호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두려움 없는 호기심으로 주변을 탐험했습니다. 수컷 새끼가 워터호그 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가디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교정으로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암컷이 아침 탐험으로 지치자 가디언은 그녀의 옆에 누워 따뜻한 보호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마니 박사의 목소리가 엘레나의 라디오를 통해 갈라졌다. 엘레나 GPS 목걸에서 예외적인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디언의 움직임 패턴은 일반적인 가정견의 행동을遠遠히 넘어선 전략적 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새끼들에게 영토 경계, 안전한 물 공급원, 위험 인식 등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쌍안경으로 가디언이 추적 기술의 수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 셰퍼드인 가디언은 낮은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이며 멀리 있는 작은 안테로프를 향해 다가갔고 두 새끼는 숨은 곳에서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가디언은 실제로 사냥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자란 환경은 그런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은밀함과 인내심의 시연은 완벽했으며 새끼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사냥 행동의 발달이 놀랍습니다. 기마니 박사가 계속 말했다. 새끼들은 가디언의 보호 본능에서 사냥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추적은 인내심을, 위치 선정은 전략을 가르치며 지속적인 경계심은 그들의 상황 인식 능력을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수컷 새끼가 가디언의 추적 자세를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그의 우아함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코믹하게 과장되어 보였다. 가디언은 그녀의 노력을 승인하는 듯 부드러운 코 터치로 격려를 보내며 새끼는 만족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아침은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방해받았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2마리의 성체 수컷 사자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발생했고 그들의 포효하는 전투가 가디언의 가족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가디언의 즉각적인 반응을 지켜보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대신 접근하는 갈등과 새끼들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보호적인 결의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기마니 박사님, 연구구역으로 성체 수컷 사자들이 접근 중입니다. 엘레나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가디언이 새끼들 사이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야생 포식자와의 충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첫 번째 진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하는 사자들은 거대한 몸집에 전투 상처를 입은 베테랑들이었고 그들의 영토 분쟁은 폭력적인 강도로 치달았습니다. 엘레나는 망원경으로 가디언이 놀라운 지능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성체 사자들과 직접 대결하는 대신 그는 새끼들을 높은 지대로 안내하며 자연 지형을 활용해 방어 가능한 위치를 만들고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다.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있어요. 엘레나가 라디오에 속삭였다. 지형적 우위를 활용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어요. 가디언은 새끼들에게
생존은 때로는 대결을 피하는 것이지 그 안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새끼 사자들은 가디언의 지시를 완벽히 따랐습니다. 그의 안내에 맞춰 움직이며 바위 절벽으로 올라갔고 그곳은 안전과 시야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그들은 성체 사자들의 영토 싸움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폭력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가디언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지능은 공격성을 이기고 전략은 무력을 이깁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전투 중 한 마리의 수컷 사자가 싸움으로 지쳐 바위 성소의 기슭으로 다가와 작은 물웅덩이에서 물을 찾으려 할 때였습니다. 가디언은 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체 사자의 시야에 완전히 노출된 위치에 서서 도전자가 아닌 보호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새끼 사자들은 내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성체 사자는 아마도 사자의 영역에서 가정용 개를 만난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공격 대신 호기심으로 가디언을 관찰했습니다. 엘레나는 두 포식자, 하나는 야생, 하나는 가정용이지만 모두 보호에 헌신한 가 종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평가하는 모습을 숨을 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지나자 성체 사자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떠나갔습니다. 가디언의 영토를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안전하게 지켜보며 아버지가 폭력 없이 용기와 영토 주장만으로 최상위 포식자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엘레나, 기마니 박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나요? 가디언이 야생 성인 수컷 사자와 영토 권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생태계의 정당한 보호자로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태양이 점점 높이 올라가자 엘레나는 가디언이 새끼들을 바위 쉼터에서 내려오도록 이끌며 자주 멈춰서 아침의 교훈을 이해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암컷 새끼는 가디언의 성공적인 보호를 목격한 후 자신감을 얻어 앞서 뛰어나갔고, 수컷 새끼는 가디언의 옆에 가까이 머물며 입양된 아버지의 경계 자세를 관찰하고 환경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끼들은 야생 본능을 잃지 않고 있어요. 엘레나는 점점 더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가디언의 보호는 그들이 그 본능을 더 안전하고 철저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메스티카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사자가 될 수 있는 안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순간 엘레나의 라디오에서 기마니 박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레나, 남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끼를 동반한 사자 무리가 연구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가디언의 가족이 자신의 종과 마주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이 전례 없는 만남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엘레나는 쌍안경을 조정해 남쪽 지평선을 스캔하며 피가 차가워졌다. 열기 속에서도 다가오는 무리를 알아볼 수 있었다. 성체 암사자 2마리, 화려한 수컷 1마리, 그리고 가디언에 입양된 새끼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새끼 3마리. 야생 사자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유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진화가 그들에게 프로그램한 모든 본능을 도전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디언은 엘레나의 라디오 경고가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다가오는 무리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갑자기 들리며 바람에 실린 자신의 종의 냄새를 맡자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엘레나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 두려움이나 굴복 대신 가디언의 자세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으로 변했다. 그는 새끼들과 다가오는 냄새의 흔적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지만 그의 자세는 방어적인 두려움이 아닌 영토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마니 박사, 가디언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이 상황을 종족 재회로가 아닌 영토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가디언의 갑작스러운 경계심을 감지하고 즉시 그의 보호적 자세에 반응했다. 암컷은 그의 옆구리에 밀착했고 수컷은 가디언의 경계 자세를 모방하며 살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엘레나는 경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깨달았습니다. 가디언의 수개월간의 교육이 전례 없는 것을 창조했음을, 독일 셰퍼드를 자신의 무리 리더로, 자신들을 그의 무리로 여기는 사자 새끼들이었습니다. 첫 시각적 접촉은 야생 무리가 200m도 안 되는 작은 언덕을 넘어 나타났을 때 발생했다.
성체 수컷 사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에 거대한 머리를 기울였다. 두 사자 새끼를 보호적으로 지키는 독일 셰퍼드. 새끼들이 분명히 개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모습. 이는 야생 사자가 이해하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장면이었다. 야생 사자 암컷은 새끼들의 모습을 보고 모성 본능이 자극되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지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저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새끼들은 어머니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앞에 이상한 가족 단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디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사자와 자신의 입양된 새끼들 사이에 직접 서며 종의 경계를 초월한 평온한 권위를 발산하는 거대한 몸집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렸을 때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영토를 주장하는 소리, 야생 사자들은 실제로 멈췄다. 마치 가축으로부터의 이 전례 없는 도전을 처리하려는 듯했다. 엘레나, 기마니 박사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갈라졌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가디언의 심장 박동수는 상승했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는 패닉 모드가 아닙니다. 보호 모드입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사자 무리의 행동 패턴은 완전히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적대적은 아닙니다. 엘레나는 쌍안경을 통해 경력 중 가장 놀라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가디언의 수컷 새끼, 몇 달 전 독살로 거의 죽을 뻔한 그 작은 사자가 입양된 아버지의 곁으로 걸어 나와 서 있었습니다. 4개월 된 새끼는 다가오는 성체 사자들에 비해 작았지만 자세는 가디언의 보호 자세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는 몸짓의 보편적인 언어로 자신이 가디언의 가족에 속하며 다가오는 무리에 속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야생 암사자는 특히 자신의 자식과 닮은 암컷 새끼에게 특별히 끌리는 듯했다. 그녀는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고 암사자들이 새끼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복잡한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엘레나는 가디언의 입양된 딸이 부드러운 미아오윙으로 응답하자 숨을 죽였다. 가디언은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다가오는 무리의 사자와 같은 종임을 나타냈다. 이 순간이다. 엘레나는 라디오에 속삭였다. 진실의 순간, 가디언의 새끼들이 야생 무리와 생물학적 연결을 인식할까? 아니면 선택한 가족의 유대가 더 강할까? 가디언은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한 듯했다. 그는 새끼들이 야생 사자의 울음소리에 응답하는 것을 막지 않고 대신 살짝 옆으로 물러섰다.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소통을 허용한 행동이었다. 이는 깊은 지혜의 표현이었다. 그의 새끼들이 자신의 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 야생 사자는 가디언의 움직임을 접근 허가로 해석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고 거대한 몸에서 공격이 아닌 부드러운 호기심이 흘러나왔다. 암컷 새끼 사자까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엘레나는 렌즈를 통해 야생 사자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인식이 번쩍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냄새, 소리, 미묘한 몸짓, 모두 이들이 정말로 그녀의 종의 새끼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엘레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야생 사자는 새끼들을 차지하려 하거나 가디언의 권위를 도전하지 않고 과학이 사자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엎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디언에게 직접 다가와 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받은 무리 구성원에게만 보여주는 부드러운 코터치 인사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녀는 가디언을 합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며 그에게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새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받아들였다. 사자의 복잡한 사회적 언어에서 그녀는 그에게 명예로운 무리지위 기록된 역사상 가축화된 동물로는 결코 달성된 적이 없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기마니 박사, 이걸 보고 계신가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흥분과 믿을 수 없는 감정으로 떨렸다. 야생 무리가 가디언을 정당한 사자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도전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종간 수용의 이 돌파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야생 새끼 사자들이 상호작용을 점점 더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가디언의 입양된 새끼 사자들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같은 나이대의 새끼 사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이례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혼란을 이겼습니다.
두 무리의 새끼 사자들이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 엘레나는 그들이 영원히 보존 과학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 종의 장벽을 넘어 단순히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과 가축화된 세계 사이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두 무리의 새끼 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엘레나를 숨을 죽이게 만드는 섬세한 복잡성으로 펼쳐졌다. 가디언의 입양된 새끼들은 야생 새끼들에게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다가갔고, 그들의 몸짓에는 젊은 사자들이 확립된 무리 구성원들을 만날 때 보이는 복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그들은 가디언이 가르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경계하지만 두려움 없이 호기심 있지만 수용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야생 새끼들은 자신의 이례적인 동료들에게 매료된 듯 보였다. 엘레나는 쌍안경으로 한 야생 암컷 새끼가 가디언의 입양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어린 사자 암컷은 전통적인 인사 방식으로 코를 맞댔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엘레나가 읽은 모든 사자 행동 교과서를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가디언의 입양딸은 가디언이 가르친 놀이 추적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결합한 움직임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야생 새끼 사자는 집중해서 지켜보더니 하이브리드 기술을 따라 시도했다. 몇 분 만에 두 새끼 사자는 두 종의 행동 레퍼토리에서 요소를 결합한 형태의 놀이에 빠져들었다. 김한희 박사님, 이걸 보고 계신가요? 엘레나가 라디오에 속삭였다. 가디언의 새끼들이 야생 새끼들에게 향상된 사냥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야생 사자들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컷 새끼들 간의 상호작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가디언이 입양한 아들은 가디언이 심어준 영토적 자신감으로 야생 수컷에게 접근했지만 지배력 갈등 대신 그의 행동은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생 새끼는 그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으며 경계하는 시선과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는 위치 선정 패턴을 모방했습니다. 한편 가디언은 야생과 입양된 새끼 모두를 경계하며 감시했습니다. 야생 새끼 사자 한 마리가 가시 많은 아카시아 덤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가디언의 부드러운 경고 울음소리가 어린 사자를 안전하게 돌려보냈다. 야생 암사자는 이 개입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출처가 비록 이례적이었지만 효과적인 부모의 지도를 인식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야생 무리의 알파 수컷이 가디언에게 직접 접근했을 때 발생했다. 엘레나의 심장이 멈췄다. 거대한 사자가 독일 셰퍼드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의도가 불분명했다. 가디언은 자리를 지키며 존중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그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서 인정받은 같은 차분한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레나가 예상했던 대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생 사자는 잠재적 동맹을 평가하는 리더의 신중한 태도로 가디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이 이 강렬한 감시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자 야생 사자는 엘레나가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녀의 손을 떨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거대한 야생 사자는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순종이 아닌 가디언을 새끼들을 지키는 동료 보호자로 인정하는 존중의 제스처였습니다. 사자의 복잡한 사회적 계층에서 이는 명예로운 알파로 인정받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가디언은 자신의 보호 대상에 대한 권위가 합법적이고 존중받는 보호자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엘레나 김한희 박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며 말했다. 우리는 야생에서 기록된 적이 없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단순히 무리에 의해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권위자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오후가 진행되면서 두 무리의 새끼 사자들은 가디언과 야생 암사자의 공동 감독회에 함께 놀았습니다. 엘레나는 야생 새끼 사자들이 가디언이 가르친 기술을 자연스러운 놀이 패턴에 통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놀랍게 지켜보았습니다. 반면 가디언에 입양된 새끼 사자들은 생물학적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엘레나는 동적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야생 새끼 사자들은 생물학적 어머니의 부름에 점점 더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가디언에 입양된 자녀들은
선택한 아버지에게 대한 주요 충성을 유지했다. 엘레나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개월간의 헌신적인 돌봄이 수백만 년의 진화적 유대감과 경쟁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자연스러운 분리였다. 야생 사자 암컷은 저녁 이동을 위해 새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름은 젊은 사자들이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권위적인 톤을 담고 있었다. 엘레나는 가디언의 입양된 새끼들이 이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본능이 배운 충성을 이길까요? 답은 엘레나의 눈시울을 적시는 순간에 왔습니다. 가디언의 입양된 딸이 야생 암사자에게 다가와 작별의 코를 맞대고 다시 가디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컷 새끼도 따라가며 야생 무리의 떠남을 인정했지만 입양된 아버지와 함께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가디언의 반응은 엘레나가 목격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었다. 독일 셰퍼드는 떠나는 야생 새끼들 각각에게 다가가 자신의 부드러운 코를 대며 작별 인사를 했다. 소유욕이나 영토의식이 아닌 보호 아래에서 젊은 생명들과 소중한 시간을 공유한 보호자의 따뜻한 작별 인사였다. 야생 무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가디언은 입양한 새끼들이 옆구리에 밀착된 채 안정을 찾았다. 그날의 상호작용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가디언의 권위가 야생 사자들에게 인정받은 것뿐 아니라 그의 새끼들이 사랑에 기반한 유대감이 자연 본능과 공존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강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김한희 박사님, 엘레나는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우리는 방금 보존의 미래를 목격한 것 같습니다. 가디언은 이 새끼들을 domesticated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슈퍼 사자들을 창조했습니다. 야생 본능과 양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생물학적 경계를 초월해 가르친 강화된 생존 기술을 모두 지닌 새끼들입니다. 하지만 엘레나가 이 놀라운 성공을 축하하는 순간 기지 캠프에서 긴급 통신이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고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엘레나 긴급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지역 전체에 심각한 가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모든 연구 프로젝트는 즉시 대피 중입니다. 긴급 공원 폐쇄 전까지 가디언과 새끼들을 12시간 내에 구조해야 합니다. 사랑이 종의 장벽을 넘어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승리는 자연의 가장 혹독한 시험, 가디언의 가족을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는 가뭄에 의해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라디오를 응시했다. 긴급 대피 명령이 귀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12시간. 수개월 동안 가디언의 불가능한 가족이 단순히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 관료주의적 프로토콜이 다시 한번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다. 가뭄 규정은 명확했다. 모든 가축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며 야생동물은 가뭄에 강한 보호구역으로 이동되어야 했다. 예외는 없었다. 분류를 거부한 가족을 위한 조항도 없었다. 김한희 박사님, 엘레나는 라디오에 절박하게 외쳤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가디언과 새끼들은 통합된 가족 단위로 기능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분리하면 수개월간의 행동 발달이 무너지고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비상 프로토콜은 좋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가뭄은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 공급원은 필수 야생 동물에만 제한됩니다. 가축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엘레나는 쌍안경으로 가디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디언은 새끼들에게 먼 물원의 냄새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가뭄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기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압도적이었다. 가디언의 강화된 생존 기술은 그들을 보호자에서 분리시킬 재난에서 새끼들을 생존하게 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엘레나는 위협받는 지역에서 연구 장비와 인원을 수송하는 대피 헬리콥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각 항공기는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듯했지만 엘레나는 가디언의 구조팀을 소환하는 라디오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일몰 때 김한희 박사가 헬리콥터로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 무게로 어두웠습니다. 엘레나는 착륙 지점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레나, 이 위기의 전체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김한희 박사는 전제 없이 말했습니다. 위성 이미지가 가뭄이 새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생동물 개체군은 절대 한계에 몰릴 것입니다. 모든 자원은 원주민종의 생존을 위해 우선순위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가디언은 새끼들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레나가 절박하게 반박했다. 그의 추적 기술, 보호 본능, 교육 방법 모두 가뭄 조건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새끼들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김한희 박사의 말은 두 연구원을 얼어붙게 만든 소리에 의해 끊겼다. 연구 현장에서 가디언의 급한 짖는 소리였다. 엘레나는 라디오를 잡고 관찰팀에 연락을 취하며 두려움으로 심장이 뛰었다. 엘레나,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디언이 극도의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그의 불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엘레나와 김한희 박사는 관찰 지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엘레나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가디언은 새끼들 주변을 불안하게 오가며 새끼들은 명백한 불안감으로 그의 옆에 밀착되어 있었다. 독일 셰퍼드의 지능적인 눈은 하늘을 계속 스캔하며 분리라는 상징이 된 헬리콥터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어요. 엘레나가 속삭였다. 어떻게든 가디언은 그 항공기가 그의 가족에게 위협을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두 연구원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가디언은 새끼들을 가까이 모으고 연구구역에서 벗어나 더 깊은 야생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인간들이 그의 가족을 분리시키려 한다면 그는 그들을 인간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옮길 것이다. 엘레나, 그들이 가뭄 지역으로 사라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김한희 박사가 급히 말했다. 가디언의 가축화된 배경은 야생에 적응한 사자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엘레나는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무전을 보냈다. 즉시 공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디언이 새끼들을 분리당하지 않기 위해 야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깊은 사막에 도달하면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엘레나와 김한희 박사를 태우고 이륙해 가디언의 가족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구조가 불가능한 지형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들을 가로채기 위해 항공기 창문을 통해 엘레나는 열린 평원 위를 이동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가디언의 거대한 몸체는 고도에서도 명확히 구분되었고 그의 옆에 두 개의 작은 황금빛 형체가 밀착되어 있었다. 저기요. 엘레나가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다. 가디언이 협곡 시스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협곡에 도착하면 안전하게 구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한희 박사는 베테랑 현장 연구자의 눈으로 아래 지형을 관찰했다. 엘레나, 그의 경로 선택을 보세요. 가디언은 무작정 달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없는 개활지를 피하며 알려진 물 공급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로 선택은 놀라운 전술적 지능을 보여줍니다. 헬리콥터 조종사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갈라졌다. 최적의 착륙 좌표에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지상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쌍강경을 동쪽으로 돌리고 숨을 삼켰다. 가디언을 받아들인 야생의 자부심이 그의 가족의 경로와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솜하우 그들의 여정을 동반하는 듯했다. 가디언에게 명예사자 무리의 지위를 부여한 암사자는 그의 새끼들과 시각적 접촉을 유지하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데 안내를 제공하는 듯했다. 김한희 박사, 엘레나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디언은 야생 사자 무리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지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종족 생존 전략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의 예상 경로 앞쪽에 착륙 지점으로 헬리콥터가 내려가자 엘레나는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탈출 시도대 하나 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깨달았다. 가디언은 자신의 새끼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의 직계 가족을 넘어 그를 받아들인 전체 사자 무리와의 유대감을 형성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인간 개입이 이 놀라운 동맹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처럼 강력하고 적응력 있는 사랑을 예상하지 못한 규정의 이름으로 파괴할 것인지였다. 1년 후 엘레나는
칼라하리 연구소에 확장된 관측대 가장자리에 서서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가디언과 이제 청소년기가 된 새끼들이 두 번째 건기 시즌의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을 영원히 분리시킬 뻔한 가뭄은 오히려 전 세계 야생동물 보존 프로토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여전히 엘레나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가디언은 혹독한 야생에서 한 해를 보내며 상처와 지혜를 지닌 채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진정으로 찾은 포식자의 자신감 넘치는 우아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개월 된 새끼 사자들은 가디언의 엄격한 생존 기술로 강화된 자연스러운 사자의 본능을 놀랍도록 조화롭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엘레나가 관찰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지능적인 사자들이었습니다. 기마니 박사가 관찰 포인트에 합류하며 데이터로 가득 찬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엘레나 최신 행동 평가 결과가 우리의 추측을 확인했습니다. 가디언의 새끼 사자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사자의 발달 기준을 모든 측면에서 뛰어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영토 인식, 협력 사냥 기술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엘레나는 가디언이 가뭄 기간 동안 가르쳐준 물탐지 방법을 야생 사자 친척들에게 보여주는 암사자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 기술, 냄새 추적과 환경 인식의 조합, 은지역 사자무리 전체에 퍼져 여러 무리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모래미 협정은 모든 것을 바꿨죠. 엘레나는 가디언의 독특한 가족 구조를 수용하기 위해 제작성된 국제 야생동물 협정인 모래미 협정을 언급하며 반추했다. 그 해는 가디언이 맺은 모든 유대를 시험하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가뭄의 가장 혹독한 달들 동안 물원이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지대에 흩어진 작은 연못으로 줄어들자 가디언의 전략적 정보 수집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기억하고 찾아갈 수 있는 먼 물원의 위치, 새끼들의 성장한 힘, 야생 무리의 영토 지식은 단순히 그의 직계 가족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동물들을 지원하는 생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돌파구는 모리슨 검사관이 그들의 현장 연구를 처음 승인한 같은 관료가 가디언의 가뭄 대응을 직접 목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독일 셰퍼드인 가디언이 사자뿐 아니라 얼룩말, 영양, 심지어 코끼리까지 지속 가능한 물 공급원으로 안내하는 다종 간 물 공유를 조율한 것은 어떤 규정도 예상하지 못한 보존 혜택을 입증했습니다. 가디언은 단순히 야생에 적응한 것이 아닙니다. 기마니 박사가 망원경을 조정하며 무리의 오후 활동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배운 지능과 야생 본능이 결합되어 세 국가에 걸쳐 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브리드 생존 전략을 창조했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디언이 야생 친척들과 함께 새끼들의 사냥 수업을 감독하는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컷 새끼 사자, 이제 치명적인 중독에서 살아남은 것이 마치 평생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 강력한 젊은 사자는 가디언의 전략을 활용해 전통적인 무리 사냥 방법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사냥을 조정하며 결합된 무리의 비공식 리더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가디언의 생태계 통합이었습니다. 가디언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보도되자 다른 가축화된 개들도 아프리카 전역의 보존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가디언 프로토콜로 알려진 이 방법은 이제 표범 치타, 심지어 코끼리의 고아 새끼들에게도 적용되어 테스트 중이었다. 가디언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던 농부 마커스 벤터는 이제 고아 포식자들을 돌보는 가정견 전용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포식자 반대자에서 보존 옹호자로의 변모는 가디언의 원래 이야기만큼이나 유명해졌다. 엘레나, 기마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디언 재단은 오늘 또 다른 대규모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종간 가족 프로그램을 12개 더 많은 보호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디언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인간이 야생과 가축 세계의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몰이 칼라하리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중 엘레나는 가디언이 새끼들과 함께 저녁 털깎기 루틴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그의 크기에 다다른 젊은 사자들은 여전히 양아버지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으며 그가 작은 새끼일 때처럼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그의 열정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디언을 처음 받아들인 야생사자 암컷이 가족 무리 쪽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새끼들도 따라왔다. 저녁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 가족 단위 사이에서 진화한 복잡한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는 야생사자의 자부심 행동과 가디언이 입양한 자녀들과 개발한 독특한 신호가 혼합된 것이었다. 저기 봐. 엘레나가 속삭이며 가디언이 야생과 입양된 새끼 사자 모두에게 저녁에 울리는 다양한 새의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을 가리켰다. 그는 이제 두 사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 세대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김한희 박사는 관찰 장비를 챙기며 미소 지었다. 엘레나, 우리가 가디언이 울타리 너머에서 죽어가는 새끼 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럴 거라고 상상했어? 엘레나는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 가디언의 저녁 수업을 지켜보았다. 두 마리의 무력한 사자 새끼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그 독일 셰퍼드 개는 사랑, 가족, 종 사이의 무한한 공감 능력에 대한 이해의 혁명을 일으킨 촉매제가 되었다. 우리는 두 마리의 사자 새끼를 구하는 줄 알았어요. 엘레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가디언이 우리 모두를 구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인류에게 가족은 생물학적 관계나 종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무한한 사랑의 용기와 때로는 마음이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연결을 아는 지혜로 정의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멀리서 가디언의 부드러운 짖는 소리가 그의 무리의 만족스러운 울음소리와 섞여 아프리카 야생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로 변한 불가능한 사랑의 자장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특별한 가족은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며 사랑 자유롭게 그리고 조건 없이 주어질 때 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까지도 재편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가디언의 사랑과 희생의 놀라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해 주세요. 더 많은 종간 공감과 용기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에 당신이 목격한 특별한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벨을 클릭하고 사랑의 변혁적 힘이 경계를 초월한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가디언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가장 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 헌신, 그리고 모든 한계를 넘어 사랑하는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두 사자 새끼가 가장 예상치 못한 보호자에서 구원을 찾은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용감한 마음이 받아들일 때 항상 길을 찾습니다.